이야기가 상당히 심각하니까 미리 저렇게 분위기를 바꿔주신 것 같습니다. 석 달 만에 뵙게 되었는데, 근데 오랜만에 만난 것 같지 않고, 이 태극기 집회장에서 많이 뵌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도 그렇고, 여기 부산역 서면, 그래서 석 달이 아니라 바로 어제 만난 분들 같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아마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동지적 관계를 가지게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동지적 관계라는 것은 이 공통된 적을 가질 때 우리끼리 뭉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동지적 관계라고 그러죠. 공동의 적이 있어야 됩니다. 적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적이라면은 김정은과 김정은을 편드는 자죠. 김정은과 김정은을 편드는 자. 그리고 특권층. 이번 이 탄핵 사태를 통해서 한국에 특권층이 있다는 게 새삼 확인이 되었습니다. 특권층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특별한 권리를 누리는 자 이런 뜻이죠. 법치국가에서 특별한 권리라고 하면은 법을 무시하는 자를 말합니다. 법을 무시하고 법을 멋대로 악용을 하고 그리고 그 악용된 법으로서 남을 괴롭히고 또는 억울한 사람을 만들고 감옥에 넣기도 하고 돈을 빼앗기도 하고 또 특권적 특혜를 누려가지고 그 특혜를 자기 자녀들까지 이어받게 하고 거짓말을 해도 잡혀가지 않고 하는 이런 특권층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특권층이 누군지 잘 아시죠? 선동 언론, 정치, 검찰, 이 반역적 갑질만 하는 국회, 귀족, 노조, 또 법원, 헌법재판소 이런 경우입니다. 기자, 검사, 판사, 국회의원, 노조 간부들 이런 자들이 성실하게 사는 국민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국민들을 괴롭히고 그 사람들이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룬 이 근사한 대한민국을 그냥 공으로 먹으려고 하고 거기서 특권적 특혜를 누리면서 오만하게 이 국민들을 졸로 보고 또는 종으로 보고 백성으로 보고 하는 이런 세력이 확실하게 있고 이 세력이 뭉쳐가지고 국민들이 뽑은 박근혜 대통령을 5달 동안 조사를 했는데 돈 한 푼 받은 게 나오지 않았는데도 이상한 법을 해석을 해가지고 엮어 넣는 거. 우리 엮어 넣는다는 말 잘 아시죠? 그 뜻은 억울한 사람을 법으로 엮어 넣는다는 뜻입니다. 엮어 넣는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이 특권층을 개혁하는 것이 우리 법치국가를 만드는데 통일로 나아가는데 그리고 선진국으로 만드는데 큰 과제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 점에서는 이 탄핵 사태가 남기는 교훈이 있습니다. 탄핵 사태가 마음대로 결론을 맺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그 교훈을 제대로 살리면은 우리나라를 좋은 나라로 만드는 그런 쓴 약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약은 써야 효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3시 한 20-30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지난 3월 10일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8대0 탄핵 결정, 즉 대통령 파면 결정이 이게 옳았느냐, 틀린 판결이었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에 승복하느냐 하는 것은 국민들이 결정할 건 아니에요. 거기 당사자는 박근혜 대통령이지 우리가 아닙니다. 승복할
의무를 가진 사람도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 판결의 효력에 승복을 했습니다. 효력에 승복한 거예요. 그러나 그 선고의 내용에 승복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분이 청와대를 떠나면서 남긴 이야기, 모든 것을 내가 안고 가지만은 언젠가는 진실이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로서 승복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말부터 이 사건에 대처하는 방식이 아주 미온적이고 소극적이었습니다. 싸우지를 않았어요. 거짓말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정치인이 거짓말과 싸우지 않으면은 그 거짓말에 항복하게 됩니다. 정치판에서는 반박되지 않는 거짓말은 사실로 통용된다는 법칙이 있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했을 때 당신 거짓말이야 라고 반박하지 않으면은 그 거짓말이 조금 있으면 사실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언론이 수많은 거짓말을 쏟아내어도 박근혜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하지를 않았습니다. 직접 반박해야 이 효과가 있는데 그 주변 인사들이 다 힘이 빠져가지고 압도적인 언론의 선동, 왜곡, 거짓, 조작 보도에 무대응으로, 무저항으로 하는 바람에 거짓의 산이 만들어졌고 이 거짓의 산이 검찰, 판사, 국회의원, 헌법재판소까지 삼키면서 이렇게 억울한 탄핵을 당했는데 그나마 마지막에 한 말, 나는 승복하지 않겠다는 그 말 한마디는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승복하는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본인이 승복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그럼 언론이 우리 국민들 보고 승복하라고 했습니다. 태극기 집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로 승복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승복할 의무가 없는 사람한테 왜 승복하라고 그래요? 우리한테는 무슨 권리가 있느냐? 비판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결정이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를 비판할 권리까지도 비판하지 마라. 무조건 잘 됐다고 이야기하라라고 이야기한다면은 그런 언론이나 그런 정치인은 그건 독재자입니다. 아니, 내가 싫다는데 왜 좋아하라고 합니까? 그것은 자기 의사 표시를 강제하는 겁니다. 자기가 싫어하는데 좋아하라고 계속 압박을 하면은 이건 범죄입니다. 범죄.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막는 범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승복 강요죄를 지금 한국 언론이 저질렀는데 여기에 우리 사회의 원로라고 자칭하는 자들까지 합세를 해가지고 입만 벌리면 승복하라고 했는데 여기 승복하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있어도 괜찮아요. 이건 양심의 자유입니다. 제가 유도신문한 게 아니고 승복하든 승복하지 않든 개인의 다 자유입니다. 양심에 속하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얼마나 지금 전체주의화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게 한국 언론이 한겨레 신문, 조중동까지 한 목소리로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까지도 한 목소리로 박근혜 대통령을 저주하고 폭로하고 선동하고 조작한 점에서 한 목소리였고 8대 0이란 이 재판 결과가 이게 한 목소리입니다. 한 목소리를 내는 나라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 목소리가 나와야 돼요. 5천만 명이 있으면 5천만의 목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그게 한 사람에 의해서 대표되는 목소리만 나오는 체제는 북한 정권이죠. 그래서 북한 정권을 우리가 전체주의 체제라고 그러죠. 전체주의는 전체가 한 목소리를 내는 됩니다. 지금 8대 0이라든지 언론의 작태라든지 승복하라는 이 강요라든지 이거는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언론, 이런 정치인, 이런 검사, 이런 판사에 대해서 우리는 당신은 민주주의자가 아니야 라고 말할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자지 승복을 강요하는 자는 민주주의자가 아니에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기본권입니다. 양심을 지킬 권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새삼 누가 민주주의자냐, 누가 민주 파괴자냐 하는 것을 뚜렷하게 판별하는 기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제가 하나 여기서 비결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요걸 알면은 젊은 사람들하고 토론을 한다든지 저 좌파적 사람들하고 토론을 할 때 여러분들한테 굉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를 누구와 싸워서 지켜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공산당하고 싸우죠. 북한 공산당과 남한의 공산주의자들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싸워서 지켜낸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민주주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자를 자칭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공산주의자와 싸운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공산주의자와 싸운 자만이 민주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다. 요것만 기억하세요. 공산당하고 싸운 사람만이 민주주의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주투사를 자처하는 사람 만나면 꼭 물어보세요. 민주투사라고 하는데 당신 공산당하고 싸운 적 있느냐? 물어보세요. 싸운 적이 없다면 그건 민주주의자가 아닙니다. 공산당은 누구냐? 북한 정권하고 싸운 적이 있느냐? 북한 정권에 대해서 비판한 적이 있느냐? 없다고 할 겁니다. 그러면 민주주의자가 아니에요. 일제와 싸운 적이 없는 사람이 독립투사일 수가 있습니까? 일제와 싸운 적이 없는 사람이 독립투사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뭐죠? 사기꾼이죠, 사기꾼. 한국에서 공산주의자와 싸우지 않고 내가 민주투사라고 하는 자는 전부 사기꾼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이 원칙을 가지고 다 대면은 다 판별이 납니다. 이승만 박정희하고 싸웠다고 해가지고 그게 민주투사입니까? 이승만 박정희의 독재적 정책과 싸운 그것으로는 불충분해요. 그보다 더 큰 독재인 김일성 독재하고 싸워야지. 노태우 이후로는 민주정부입니다. 노태우 정부하고 싸워가지고 감옥에 간 것을 민주투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민주주의하고 싸워서 감옥에 간 것을 어떻게 우리가 민주투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이 사태를 우리가 정리를 하려면 이 결정문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태극기를 한번 들면 이게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태극기는 들기도 힘들고 내려놓기는 더 힘들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태극기가 지면은 나라가 끝장나는 겁니다. 한번 들었던 태극기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망했다는 뜻이에요. 태극기를 그러려면 차라리 태극기를 들지 않아야 됩니다. 그럴 의지나 힘이 없으면은 일단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태극기를 들었습니다. 태극기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모든 국기는 대한민국을 상징합니다. 그 나라가 국가를 상징합니다. 그 국가가 지향하고 있는 가치를 상징합니다. 그걸 국가 정체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국시라고 그러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국시 국가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반공입니다. 한미동맹입니다. 보다 근원적으로는 진실, 정의, 자유입니다. 법치민주주의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태극기입니다. 태극기. 그러니까 저 촛불 시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태극기를 빼앗겼는데 그러면은 우리도 태극기를 들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촛불 시위대가 왜 태극기를 못 들죠? 왜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 촛불 시위대는 태극기를 들지 못할까? 첫째는 태극기를 미워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맞죠? 태극기를 미워하는 겁니다. 태극기가 상징하는 대한민국 국군, 법치,
정의, 진실, 자유를 미워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스스로 양심이 있으니까 나는 태극기를 들 자격이 없다 라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또는 태극기를 들면 우리 동료들한테 공박을 당한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태극기 거부 세력이에요. 이 촛불 세력은 태극기 거부 세력으로 대한민국 거부 세력이고 진실, 정의, 자유를 거부한다. 이렇게 보면은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크게 틀리지는. 그래서 태극기를 한번 들었으니까 우리는 계속 태극기를 수호하면서 잠시 좌절이 있더라도 끝까지 가야 됩니다. 왜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느냐? 태극기 시민과 태극기를 거부하는 시민들 사이에서는 그 싸움이 타협할 수가 있습니까? 태극기와 촛불 사이에 타협점이 있습니까? 없어요. 한반도기를 들자라고 타협할 수 있습니까? 우리 촛불 들지 말고 태극기 들지 말고 한반도기 들자 이렇게 타협할 수 있습니까? 왜 타협이 안 되는 거죠? 타협은 장사꾼끼리는 타협할 수가 있어요. 50원 너 깎아서 15만 받아라 이런 식으로 타협할 수가 있습니다. 왜 타협이 안 되느냐? 태극기와 촛불 사이에는 뭐가 있느냐? 이념이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체제가 달라요. 그건 기독교와 이슬람 사이에 타협이 어려운 거하고 마찬가지죠. 기독교인과 이슬람 교도가 만나가지고 우리 이렇게 하자. 하루는 교회에 가고 하루는 모스크에 가자. 이런 타협이 됩니까? 종교적 신념, 이념적 가치관은 타협이 불가능합니다. 그 결과는 한쪽이 망해야 됩니다. 한쪽이 망할 때까지 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념 대결, 체제 대결, 종교 대결은 그렇게 피를 많이 흘립니다.